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고 뭐 이제 지표들을 좀 대기를 하고 있죠. 특히 금요일 날 이제 PCE 지표가 나오고 아마 내일은 우리 국내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GDP. 근데 이게 속보치는 나왔고 잠정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충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그죠? 근데 이게 또 처음 속보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은 요 PC에 많이들 좀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힌트를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시장이 벌써 그런 데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많이 올랐어요.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은 약간 조정의 명분이 필요하기는 해요.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3대 지수 모두가 다 최근에 그랬으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또 갑자기 뭐 금리 인상 당장에 하는가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. 이따가 뭐 베이지북 내용도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강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우 지수가 1.1%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. S&P도 0.7 내렸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0.6% 하락하면서 좀 제한적인 하락. 여전히 AI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월가에서 어제 저희가 봤던 내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백거래가 많이 오르면 뭐 또 오르더라. 그래서 뭐 서머랠리 가능할 것 같더라.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톤이 다른 또 보고서가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당분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이라는 이 최고 투자 전략가가 증시 전반적으로 중기적 전망을 봤을 때 뭐 약세 전환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워낙에 이 모멘텀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약세 전환은 하지 않겠지만 경제 지표들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온다거나 근데 경제 지표는 다소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높은 금리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. 근데 이럴 때 이거를 해석을 경기에 대한 우려로 하느냐? 그럼 금리 인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. 다르게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데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뭐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약간 과매수 국면에 왔다고 합니다. 근데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강하고 이런 몇 가지의 요인들이 막 맞물리면서 결국 시장은 뭐 위든 아래든 계속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갈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뭐 그거의 일환일 수도 있겠어요.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확 꺾여서 밑으로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죠?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 기간에 뭐 추세보다는 어떤 이런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했고요.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뚜렷한 방향 없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을 가면서 간다면 결국은 기존에 성공했던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. 그나마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채택을 하게 되니까요. 그래서 결국은 M7 종목 이게 계속해서 좀 갈 것 같고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어떤 AI라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여름 흑장에서도 더 갈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주요 이슈들도 처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6월에는 10일, 12일 날 FOMC 회의가 열리죠. 그래서 이때 참고로 할 이 베이지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. 일단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. 이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. 다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죠.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게 아마 기업의 성장을 약간은 방해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래도 물건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아마 물가를 좀 낮추는 인하하는 뭐 요런 방법
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약간 성장이 주춤해지는 그런 영향이 나오겠죠.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고,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물가를 완만하게 좀 완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연준이 갑자기 뭐 우리 정말 금리 인상으로 가자라든가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경제는 잘 받쳐주고 있고 물가가 우리 기대만큼 확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뭐 위로 간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완만한 속도의 뭐 물가 상승이라던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멀어질 수는 있어도 일부 매파적인 그 인사들의 금리 인상 계속 이제 그런 언급도 하잖아요. 물가가 안 꺾이면 나는 금리 인상을.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.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당장 우리 금리 인상은 우리의 검토하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 있지도 않아 뭐 이런 말들을 했었으니까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오늘 시장에 있어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4.6% 돌파했습니다. 또다시 그래서 4.62 정도 이게 됐는데 전일 대비 한 7.2bp, 7bp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. 우리 어제는 5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다소 부진했어요. 그죠? 근데 오늘 또 입찰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44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발행 금리가 직전 입찰 때 발행했던 금리보다 더 높아졌어요. 그 얘기는 이제 수급에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제 이어서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랐고, 그리고 뭐 PC 발표를 앞두고 약간 뭐 경계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랐는데, 근데 일단 뭐 경제학자들은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좀 완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요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일단 오늘 국채 수익률을 좀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요 내용은 이걸 우리가 반겨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. 베스 해맥이라는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. 이게 뭐 글로벌 재무이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로 신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. 지금은 로레타 메스터죠. 이분이 다음 달 30일에 사임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후임자로 베스 해맥이 딱 임명이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레타 메스터가 연준 인사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매파 인사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비둘기 약간 중립 인사, 매파 인사라고 하면 중립과 매파 요 사이에서도 이 극 매파에 가까운 인물 그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임을 해요. 그리고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베스 해맥이란 요 분이 로레타 메스터처럼 완전 매파 인사인지 이게 좀 다른 거일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가장 강력했던 매파 인사가 사임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 그 로레타 메스터가 다음 달 30일 날 사임하면 뭐 7월부터 바로 부임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8월 21일부터 공식 취임을 하고 아마 그러면 한 달 반 정도의 아마 공백기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죠?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요 분이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게 아주 관심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아마도 골드만삭스에 있었으면 그죠? 금리가 높았을 때 그게 그걸 더 좋아하려나? 그래서 아무튼 요 분은 우리가 8월 이후에 이분의 색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도 이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